자, 실전 모의고사 63회 15분 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px를 x 플러스 1로 나눌 때 못과 나머지가 각각 q1x랑 a-1이라고 했으니까 제일 먼저 항등식 먼저 작성해 줍시다. fx가 x 플러스 1에 q1의 x 플러스 a 빼기 1. 자, 얘가 첫 번째 항등식이고, 두 번째에서 같은 px를 x세제곱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못과 나머지가 q2x랑 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똑같이 항등식을 한 번만 더 작성을 할 텐데, x세제곱 플러스 1이라는 식을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써주는 게 뭔가 이 x 플러스 1과 연관성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에 x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b 이렇게 나올 텐데, 여기서 위에 있는 px랑 아래에 있는 px는 같은 px이기 때문에 px를 처음부터 x 플러스 1로 나눈다 라고 보면 여기 있는 요 2차식을 x 플러스 1로 한 번 더 나눠줄 수 있을 거고, 그때 나머지는 px를 처음부터 x 플러스 1로 나눴던 a-1과 동일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b라는 요 식을 x 플러스 1로 한 번만 나눠보자고요. 그러면 x에 x제곱 플러스 x 두씩 빼버리면 마이너스 4x 플러스 b고, 그러면 마이너스 4x 빼기 4 해서 나머지가 b 플러스 4로 정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요 식을 한 번만 더 정리하면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q2의 x 더하기 x 플러스 1에 x 빼기 4, 그 다음에 나머지 b 플러스 4. 자,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봐야 될 게 뭐냐면 p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a-1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식 자체도 px를 x 플러스 1로 나눴다라고 가정해 보면 이때 나오는 나머지 b 플러스 4가 처음에 문제에서 제시한 a-1과 같은 값을 가져야 된다고. 같은 값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a-b 값, 내가 나중에 사용할 a-b 값이 5. 자, 이렇게까지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지금 px를 q1x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자, 요 식에서 x 마이너스 1을 그냥 다 인수분해 해버리면, x 플러스 1을 인수분해 해버리면 이 식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q2의 x 플러스 x 마이너스 4가 되고 나머지가 b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그럼 이때 결국 이 식이 q1x와 동일한 식이 될 거고, 그러면 q1x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눌 때 나머지 rx가 x 마이너스 4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한 아까 a-5, a-b 값이 5였으니까 얘가 플러스 r5의 값이 1이다. 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실전 모의고사 63회 16번 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최고차 함계수가 자연수 a인 2차 함수라 그랬으니까 2차 함수는 아래로 블록한 형태가 될 거고, 뭐 30 이하의 자연수 k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순서상의 개수를 찾아내라, 뭐 이런 문제입니다. 가조건부터 해석하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f 6-x다. 자, 이 조건은 2차 함수가 x는 3의 대칭이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 절대값 fx는 2k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축을 3으로 갖는 어떤 2차 함수 fx를 x축을 기준으로 위로 접어 올렸을 때 y는 2k라는 직선과 서로 다른 3개의 교점을 갖는다, 그 말이 되겠죠. 그러면 접어 올렸을 때 원래 있던 꼭지점 3, 어떤 애가 y는 2k랑 접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 꼭지점 좌표가 3, 마이너스 2k였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여기서 f3은 뭐 마이너스 2k 이렇게 정리가 될 거니까 fx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k다. 뭐 일단 여기까지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 다조건을 확인해 보면
f의 절대값 x 플러스 k, 이 얘기는 f의 절대값 x는 마이너스 k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이 얘기는 f의 절대값 x를 그리고 y는 마이너스 k를 그렸을 때 교점이 두 개만 나오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f의 절대값 x라는 함수는 fx 함수 자체를 그린 다음에 그 fx를 y축보다 오른쪽의 부분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뭐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질 거고, 여기에다가 y는 마이너스 k라는 직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여기서 지금 뭐 서로 다른 두 개만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형태는 문제의 다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그런 함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를 몇 개 좀 찾아볼 텐데, 첫 번째 fx의 y절편이 양수일 수가 있을 거고, 두 번째 fx의 y절편이 0일 수도 있을 거고, 세 번째 fx의 y절편이 음수일 경우.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 그럼 여기서 이제 f의 절대값 x를 그려보면 y축의 오른쪽을 y축 대칭, y축의 오른쪽을 y축 대칭, y축의 오른쪽을 y축 대칭. 자, 이런 세 가지 형태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원래 fx의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2k였으니까 y는 마이너스 k는 0과 마이너스 2k 사이 여기 어딘가에 존재하게 될 거고, 1번의 경우는 교점이 4개가 나와서 다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고, 2번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항상 교점이 4개가 나와서 다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상황이 되죠. 그럼 여기에서 마지막 세 번째에서 y는 마이너스 k라는 직선을 걷을 때 f의 절대값 x와의 교점이 두 개가 되려면 원래 함수 fx의 y절편이 y는 마이너스 k보다 아래에 있으면 교점이 두 개가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fx 아까 구했던 x-3의 제곱 마이너스 2k라는 함수의 y절편 찾아보면 y절편이 9a-2k가 되는데, 얘가 y는 마이너스 k라는 요 직선보다 아래에 있어야 교점 두 개를 만족하게 되죠. 따라서 요 위에 있는 식을 정리를 하면 k가 9a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거고, 여기서 a는 자연수고 k가 30 이하의 자연수니까 a가 1일 때부터 순서상 k를 찾아가 보면 a가 1이면 k는 9보다 크고 30 이하니까 순서상의 개수는 21개가 되는 거고, a가 2일 때 k는 18보다 크고 30 이하니까 순서상의 개수가 12개가 되고, a가 3일 때 k는 27보다 크고 30 이하니까 순서상 개수가 3개가 되고요. a가 4일 때는 K 이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K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전체 순서상의 개수는 A가 1일 때 21개, A가 2일 때 12개, A가 3일 때 3개. 그래서 전체 36개의 순서상을 갖게 됩니다. 자, 실전 모의고사 63회 17번 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2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함수 fx의 그래프와 x축의 양의 부분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하고 y축과 만나는 점을 b라고 합니다. 자, t가 0부터 8을 만족시키는 실수 t에 대해서 fx의 그래프 위의 점 t, ft와 두 점 a, b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뽑아내는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fx라는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를 먼저 이 조건들을 갖고 먼저 확인해 봅시다. 자, 가에서 f1과 f5 값이 같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얘는 x는 3의 대칭인 이차함수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f-2가 0인데 얘가 x는 3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x는 3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가 마이너스 2를 지나가 버리면 또 다른 나머지 한 근은 8. 다시 말해서 f8이 0이구나 라는 걸 찾아낼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fx의 형태를 두 개로 볼 수 있는데, fx가 아래로 볼록한 함수일 수도 있고 또는 위로 볼록한 함수, 이 두 가지 형태를 둘 다 확인해 볼 텐데,
자, 그럼 나 조건에서 x가 0부터 4일 때, 그럼 뭐 0이 한 이쯤 있고 4가 한 요 정도 있다고 치면 fx가 요만큼만 그려질 거고, 여기가 0이고 x는 4. 그럼 fx가 한 요 정도의 구간에서만 그려지는 함수가 되겠죠. 그럼 이때 fx는 k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k의 최소가 24라 그랬으니까 첫 번째 조건에서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이 함수가 아래로 볼록한 이참수가 요 정도 그려졌을 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y는 k는 x축보다 아래에 있는 음의 값을 갖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모순이 발생해서 fx의 형태가 이런 그래프는 아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조건에서 y는 k를 걷을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k가 여기를 지날 때부터 여기를 지날 때 그 사이 여기서는 교점이 두 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 얘가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fx가 될 거고, 그럼 이때 fx는 k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k의 최소값이 24라 그랬으니까 k가 이렇게 그어졌을 때부터 실근이 두 개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때 y 값이 24가 되는 거고 fx가 4,24를 지나는 함수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럼 여기서 fx를 한번 찾아보면 최고치 한계에서 모르니까 fx는 a에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8이라는 함수가 될 거고 f4가 24가 돼야 되니까 여기서 a 값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알게 되고요.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8. 자, 이런 함수를 갖게 됩니다. 자, 이제 fx를 다 찾아봤으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조건을 한번 확인해 보면 fx의 그래프를 좀 다시 한번 잘 그려보면 fx라는 함수는 위로 볼록할 거고 3을 축으로 갖고 x절편이 마이너스 2와 8이고 그럼 여기서 x축과 만나는 양의 부분과 만나는 점을 a라고 했으니까 a 좌표가 8,0이네. 자, 요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 좌표가 y절편 0,16이다. 자, 여기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선분 AB에 대해서 0부터 8까지 이 두 점 사이를 움직이는 임의의 점 P에 대해서 삼각형 ABP, 그럼 P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삼각형 ABP가 요만하게 나올 거고, 뭐 P가 이 정도에 있으면 삼각형 ABP, 뭐 P가 여기에 있다면 삼각형 ABP가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그럼 이때 삼각형 ABP가 가장 넓이가 커지려면 결국 임의의 점 P로부터 직선 AB까지의 거리, 결국 얘가 삼각형의 높이가 될 텐데 이 높이가 최대가 돼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이 AB를 계속 평행 이동해 봤을 때 이 fx랑 가장 마지막에 만나는 요 점, 그 점이 AB로부터 가장 먼 점이 되겠죠. 그럼 이때 직선 AB 얘를 평행 이동해서 가장 마지막에 만나는 점에 x좌표가 만나는 점이 P가 되는 거니까 AB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서 그럼 요 임의의 직선을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t, 자 이렇게 잡은 다음에 얘와 fx를 연립했을 때 판별식이 0이 나와야 되죠. 자, 그래서 fx 정리해서 얘랑 연립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t 마이너스 16은 0이고요. 요 놈이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여기서 이제 요 상수항이 16이 돼야 되니까 t가 3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 p의 좌표가 여기서 p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는데 t에다 32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x 빼기 4의 완전제곱이 0이니까 p의 x좌표가 4가 되는 거고 아까 구했던 y좌표는 24,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높이는 P에서 직선 AB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용해 봅시다. 직선 AB의 방정식이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6은 0이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계산하면 루트 5분의 8 플러스 24 빼기 16.
이렇게 정리가 되면 높이가 루트 5분의 16이 되죠. 자, 따라서 얘 넓이의 최대는 2분의 1 곱하기 선분 AB의 길이가 8루트 5 나오죠. 곱하기 높이가 루트 5분의 16이니까 얘 넓이는 64. 즉 64가 최대값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실전 모의고사 63회 20번 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b는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일단 근과 계수 관계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a고 알파 베타는 2b다 라는 이 첫 번째 조건 하나 뽑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3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이라고 했는데 알파는 2도 아니고 베타는 2도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일단 요 3차 방정식을 먼저 좀 해결해 봅시다. 자, 저 3차 방정식은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저 시계값이 0 나오기 때문에 얘는 1로 조립제법을 시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저 3차 방정식을 1로 조립제법을 한번 시행해 봅시다. 자, 얘를 1로 조립제법을 시행하면 그래서 2b 나오고 2b에 a에 a 0 떨어지죠. 자, 그러면 요 3차 방정식이 x-1에 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a는 0. 자, 요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그럼 요 3차 방정식의 근 중에 두 개가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죠. 근데 문제에서 알파랑 베타가 2가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x는 1이라는 근은 알파 베타가 될 수가 없고 알파 마이너스 1이나 베타 마이너스 1이 될 수는 없겠죠.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은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근과 계수 관계 이용해 보면 두 분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b가 될 거고 두 분의 곱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뭐 얘가 a의 값을 갖겠죠. 자, 그러면 위에 있었던 요 조건식을 이용해서 한번 정리를 해버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a였으니까 a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b. 첫 번째 조건식 알파 베타가 2b였으니까 2b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a. 자, 요 두 개의 관계식을 연립해서 a 값과 b 값을 확인해 보면 a는 a가 1이고 b가 2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처음에 주어졌던 방정식 x의 제곱 요 처음에 줬던 요 방정식을 먼저 정리를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서 썼던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는 방정식이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즉 얘가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는 두 방정식이 된다. 뭐 이 얘기죠. 그럼 여기서 그냥 편의상 알파 마이너스 1을 p로 치환하고 베타 마이너스 1을 q로 치환하면 p 플러스 q가 마이너스 1이고 pq가 1이고요.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0이니까 x 세제곱이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보면 문제에서 f1부터 한번 찾아가 봅시다. f1은 p 플러스 q니까 그냥 마이너스 1의 값을 가질 거고 f2는 p제곱 플러스 q제곱이니까 p 플러스 q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2pq 요 식을 적용해서 위에 있는 값들 대입해버리면 얘도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f3은 p세제곱 더하기 q세제곱이니까 얘가 2의 값을 갖겠죠. 자,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 x의 세제곱이 1이니까 x의 4제곱은 x와 같을 거고 x의 5제곱은 x와 같을 거고 x의 6제곱도 1. 즉 3개마다 같은 게 반복되니까 f1, 2, 3 이후의 값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가 반복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따라서 이때 fn의 최대값은 2가 될 거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실전 모의고사 64회 11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직선과
2차 함수의 그래프가 한 점에서 만난다. 이 얘기는 당연히 연립했을 때 판별식이 0이어야 된다. 그 말과 같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을 연립을 해보면 x제곱 플러스 8은 mx 마이너스 mt에서 x제곱 마이너스 mx 플러스 8 플러스 mt는 0. 자,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자, 여기서 판별식 한번 가봅시다. 판별식 m제곱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4mt는 0. 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문제에서 t 값이 0부터 1까지라고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이 식을 t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하면 t가 4n분의 m제곱 마이너스 32. 자,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이때 이 t 값이 얘가 0 이상에서부터 1 이하까지.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근데 그럼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m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m이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를 나눠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m이 양수일 때는 양변에 4m을 곱해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0부터 m제곱 마이너스 32가 4m까지. 자, 앞에 있는 요 첫 번째 부등식과 자, 뒤에 있는 이 두 번째 부등식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어차피 첫 번째 부등식에서 m이 0보다 크기 때문에 m제곱 마이너스 32가 0 이상에서 m은 4루트 이상, 얘가 첫 번째 부등식이 될 거고 부등식이 해가 될 거고, 이번 부등식에서 m제곱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32는 0 이하, 그럼 인수분해하면 m 마이너스 8 m 플러스 4가 0 이하니까 m 값은 마이너스 4부터 8까지.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번의 부등식의 해와 2번의 부등식의 해를 모두 만족하는 정수 m은 6, 7, 8 이렇게 3개가 나오게 될 거고요. 두 번째에서 이제 m이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로 한번 살펴보면 양변에 이 식에서 양변에 4m을 곱할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게 되니까 4m부터 m제곱 마이너스 32가 0 이하까지. 역시 마찬가지로 첫 번째 부등식과 두 번째 부등식 나눠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 부등식에서 m제곱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32가 0 이상, 그러면 m 마이너스 8 m 플러스 4가 0 이상이니까 m은 마이너스 4 이하 또는 8 이상. 자,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두 번째 부등식에서 m제곱 마이너스 32가 0 이하니까 m은 마이너스 4루트 2부터 원래 4루트 2까지인데 위에서 m 값을 음수로 제한했기 때문에 0보다 작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첫 번째 부등식과 두 번째 부등식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수 m은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4. 자, 이렇게 두 개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 m의 개수는 5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실전 모의고사 64회 12번 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복소수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복소수들이 있죠. 알파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양변을 2로 나눠보면 2분의 알파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이 복소수는 세제곱했을 때 간단해지는 굉장히 유명한 복소수죠. 그래서 양변을 세제곱해버리면 8분의 알파 세제곱이 1. 자, 이렇게 되죠. 자, 얘는 세제곱했을 때 1이 되는 뭐 아주 유명한 복소수예요. 그래서 알파의 세제곱이 8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베타도 마찬가지. 2분의 베타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표현되고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는 세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복소수죠. 그래서 8분의 베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베타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관계식이 뭐냐면 알파 세제곱이 8이니까 요 식을 이항해서 인수분해를 해버리면 알파 마이너스 2에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플러스 4는 0. 자,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베타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니까 이항해서 정리하면 베타 플러스 2에 베타 제곱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4는 0.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럼 일단 이 상태를 두고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이 조건식을 먼저 처리를 할 텐데, 그러면 먼저 분모를 먼저 보면, 분모에서 최대 공통인수가 베타 4제곱이기 때문에 베타 4제곱을 인수분해하면 베타 제곱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6.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베타의 4제곱이면 얘는 베타 곱하기 베타 3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베타 이렇게 처리가 가능할 거고요. 베타 제곱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4가 0이니까 얘가 2의 값을 갖겠죠. 그래서 분모는 마이너스 16의 베타. 자,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분자도 먼저 보면, 분자에서 앞에 있는 요거 3개의 항을 먼저 처리를 해보면, 알파의 6제곱을 인수분해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플러스 4. 자, 이렇게 정리가 될 텐데,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플러스 4가 0이니까 일단 이 식의 값은 0이 될 거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 3개는 뭐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3개에서 4알파의 세제곱을 인수분해 버리면 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 플러스 4. 자, 이렇게 남게 되는데, 알파 3승이 8이라 그랬으니까 이 값은 32가 되고,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플러스 4가 0이니까 이 값은 2알파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64알파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 분수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버리면 마이너스 16베타분의 64알파가 되고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4의 베타분의 알파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마지막으로 이 값 대입해서 정리해 봅시다. 베타가 1 플러스 루트 3i고 알파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니까 분모 분자에다가 1 마이너스 루트 3i 곱해서 실수화 해버리면 이 식이 마이너스 4의 4분의 2 플러스 2 루트 3i 해서 약분 주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루트 3i 까지 나오게 됩니다. 실전 모의고사 64회 13번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x 플러스 1의 n제곱을 전개하면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항상 개수가 대칭으로 정리가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6개의 항, 오차항부터 상수항까지를 다 찾지 말고 A, B, C만 찾고 그거랑 대칭으로 정리를 해주면 좀 편하겠죠. 자, x 플러스 1의 5제곱을 어떻게 전개할 거냐면 3차와 2차로 분리를 해서 x 세제곱 3x 세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5차항 계수는 뭐 당연히 3차하고 2차 이렇게 곱한 게 되니까 5차항 계수가 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차항 계수는 3차와 1차, 그 다음에 2차와 2차 이렇게 정리가 됐을 때 그때 4차항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3차와 1차항 계수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차와 2차항 계수 3 해서 x의 대제곱. 자, 이렇게 해서 4차항 계수는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3차항 계수를 보려면 3차와 상수 2차와 1차, 1차와 2차. 자, 이렇게 묶어버리면 3차항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3차항 개수는 x 세제곱과 1 곱해서 1, 그 다음에 3x 제곱과 2x 곱해서 6, 그 다음에 3x와 x제곱 곱해서 3. 이렇게 x 세제곱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보면 개수를 정리를 해버리면 x의 5제곱, 5x의 4제곱, 10x의 세제곱. 그 다음부터 이제 개수가 대칭이 될 테니까 10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a는 1, b는 5, c는 10, d도 10, e가 5, f가 1. 자,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럼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이 식의 값에다가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a와 f가 같은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7532 플러스 2 곱하기 1 정리해주고요. b와 2가 같은 값을 갖기 때문에 1217 플러스 2 곱하기 2 값이 5였죠. 그 다음에 c와 d가 10이었기 때문에 얘네 묶어서 계산하면 188 플러스 29 곱하기 10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7534 그 다음에 6095 2170 그래서 결국 15799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실전 모의고사 64회 15번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이 자연수가 n-1, n-2, n-3으로 나눠 떨어진다. 그때 자연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자. 그런 문제예요. 자, 일단 이 식을 px라고 한번 정의해보고 얘가 n-1, n-2, n-3으로 나눠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n에다가 1, 2, 3을 대입했을 때 식의 값이 0이 나오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봅니다. 자, n에다가 1을 대입해서 정리를 해버리면 첫 번째 식이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 플러스 10 해서 이 식의 값이 0이 나오니까 pn은 n-1로 나눠 떨어진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n에다가 2를 집어넣어서 또 한번 계산을 해보면 2 집어넣으면 8 플러스 20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6 플러스 10 역시 이 값도 0이 나오니까 우선 이 pn이라는 애는 n-1과 n-2로 나눠 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n-3으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이 나오도록 해보면 되니까 이제 n-1, n-2, n-3 이 값들로 차례대로 조립제법을 한번 시행해 볼 텐데 pn을 먼저 전개해서 정리를 해보면 n의 5제곱 마이너스 9n의 4제곱 플러스 31n 세제곱 마이너스 40n제곱 플러스 7n 플러스 10 자, 이렇게 전개가 되고요. 그럼 얘를 이제 조립제법을 시행해 볼 텐데 1, 마이너스 9, 31, 마이너스 40, 70 자, 이걸 우선 1로 먼저 조립제법을 시행해 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8 올라가면 23 23이면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17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 자, 위에서 P1이 0이라는 거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2로 조립제법을 연속해서 시행해 봅시다. 올라가면 2고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12 더해서 내려오면 11 그 다음에 22에다가 5 곱해서 10 올라가면 0이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이제 얘를 3으로 조립제법을 시행을 해보면 마이너스 3 나올 거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9, 2, 6 나머지가 11이 되는데 그럼 이 11이라는 애가 n-3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되니까 결국 n-3은 11의 약수가 되면 되겠죠.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은 4 또는 14 두 개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18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전 모의고사 64회 16번 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차함수 fx는 자, 요런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리고 f0이 0이라고 그랬죠. 자, 문제에서 일단 fx에 대한 조건을 한번 쭉 찾아볼 텐데 우선 x에다가 0을 집어넣어서 먼저 정리를 해버리면 f-1 빼기 f0이 0이라 그랬고 이 식의 값이 우변 역시 0으로 나오죠. 따라서 f-1이 0이다. 자, 이 첫 번째 조건씩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에다가 1 대입해버리면 f1 마이너스 f1은 3 플러스 a인데 f1 마이너스 f1이 0의 값을 가져야 되니까 a가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fx는 x와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 어떤 이차함수가 될 텐데 최고차항 계수 p를 찾기 위해서 이 fx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최고차항만 먼저 비교해 보면 f2x-1은 x 대신에 2x-1을 집어넣을 테니까 이차항 계수가 4p가 될 거고요.
fx의 이차항계수 p로 잡았죠. 그러면 이때 우변의 이차항계수가 3이니까 p값이 1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따라서 fx는 x 플러스 1, 다시 말해서 x제곱 플러스 x다 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억에서부터 보면, 기억에서 아까 a 값이 마이너스 3이라 그랬으니까 f 마이너스 3, 그럼 주어진 조건식에다가 여기 있는 fx에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f 마이너스 3이 여기다 참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서 f1을 b라고 한다. 그럼 f1 값이 2가 나오니까 b가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fx는 bx, 그러니까 fx가 x제곱 플러스 x였고 b가 2였으니까 얘는 이 x의 두 실근의 합.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가 0이니까 두 실근의 합은 1이 되겠죠. 그러니까 니은도 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디귿을 좀 살펴보면 fx라는 함수가 아래로 블록한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가 있을 거고, 축이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자, 얘를 축으로 갖는 이차함수에 대해서 x가 c부터 c 플러스 2분의 1에서 이차함수 fx의 최대값을 gc라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결국 c랑 c 플러스 2분의 1까지 간격이 2분의 1이니까 여기를 c라고 하고 여기가 c 플러스 2분의 1이면 함수가 요만큼만 정의될 텐데, 여기에서 최대값, 다시 말해서 fc가 최대값이 되겠고요. 그럼 이제 c 값이 계속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뭐 요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뭐 여기가 최대값이 되겠죠. 그러면 언제 최대가 바뀌냐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기점으로, 간격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 오른쪽으로 4분의 1, 왼쪽으로 4분의 1, 이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보다 이 함수의 구간이 조금 더 오른쪽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그때는 c 플러스 2분의 1이 최대값을 갖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럼 여기에서 결국 c가 계속 움직이면 2분의 1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2분의 1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4분의 1만큼 갔을 때 x가 마이너스 4분의 1과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요 지점을 기점으로 c가 마이너스 4분의 3 이하면 최대값이 아까 말했던 c쪽 여기가 계속 최대값이 될 거고, 그러니까 요 함수가 gc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c가 마이너스 4분의 3보다 조금 커져 버리는 순간, 그때부터는 c 플러스 2분의 1일 때가 최대값이 되니까 함수의 y값이 요쪽, 얘가 c 플러스 2분의 1의 최대가 되겠죠. 그럼 함수를 이쪽으로 옮겨 붙여버리면 결과적으로 gc라는 함수는 마이너스 4분의 3일 때가 최소값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gc의 최소값은 f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고, x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3 집어넣으면 이 값이 마이너스 16분의 3까지 나오게 돼서 디귿 역시 참이 됩니다. 자, 실전 모의고사 64회 20번 문제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3차 이상의 다항식 두 개 px, qx를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각각 r1과 r2라고 했으니까 항등식을 먼저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그러면 px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 몫을 그냥 ax라고 잡고요.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r1x, 근데 이 r1x를 그냥 ax 플러스 b로 잡읍시다. 자, 그 다음에 qx 역시 마찬가지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을 bx라고 하고 나머지를 r2x라고 잡읍시다. 역시 마찬가지로 r2x는 1차식이니까 얘를 cx 플러스 d라고 한번 놔볼게요. 자, 문제에서 r1과 r2는 개수가 정수인 1차 다항식이고 r1의 상수항, 즉 b가 r2의 상수항 d보다 크다 그랬죠. 자, 그럼 요것도 조건식을 하나 뽑아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px와 qx의 합과 곱을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는 나눈 나머지를 줬죠. 그러면 제일 첫 번째 합을 먼저 해결을 해볼게요. 그러면 px 플러스 qx는 결국 이 위에 있는 두 개씩을 더할 텐데, 거기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인수분해하면 ax 플러스
px 얘가 몫이 될 거고요. 나머지가 a 플러스 cx 플러스 bd가 될 텐데 이때 요 나머지가 문제에서 2x 플러스 4와 같다 그랬죠. 자, 여기 bd가 아니고 b 플러스네요. 자, 이렇게 지우고 다시 쓰겠습니다. 얘가 플러스 b 플러스 d. 자, 이런 관계식이 성립을 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조건 a 플러스 c가 2고 b 플러스 d가 4다. 자, 여기서 조건을 하나 더 뽑아낸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px와 qx의 곱을 보면 결국 이 두 식을 곱해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눌 텐데, 그럼 얘네들을 이렇게 곱하게 되면 이미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눠 떨어질 거고요. 이렇게 곱해도 이 식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나눠 떨어지고 이쪽도 마찬가지 나눠 떨어지겠죠. 그럼 결국 나머지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나머지끼리 곱한 거, 즉 이 두 개의 식을 곱했을 때에서 나머지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럼 앞부분이 쭉 진행이 될 거고 뒤에서 ax 플러스 b 곱하기 cx 플러스 d, 그러니까 이 놈을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 그 나머지가 문제에서 제시한 11x 마이너스 2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 식을 한번 전개해서 정리를 해보면 acx의 제곱 플러스 ad 플러스 bc의 x 플러스 bd. 자, 이렇게 정리가 될 텐데, 자, 이 식을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한번 나눠 본다면 그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11x 마이너스 2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 이 위에 있는 식을 요 놈으로 나누게 되면 어쨌든 2차 함계수가 ac가 될 거고요.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다가 나머지가 마이너스 11x 마이너스 2가 될 텐데, 그럼 이 두 개의 식을 둘 다 전개해서 개수를 비교해 보면 마이너스 a10 마이너스 11이 ad 플러스 bc와 같을 거고요. 1차 함계수 비교하면, 그 다음에 상수항 ac 마이너스 2가 bd와 같다라는 것을 조건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 이렇게 조건식을 얻어놓은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 여기 있는 조건식 하나, 이놈과 이놈. 자, 얘네들을 이용해서 이제 a, b, c, d 값을 찾을 건데, 자, 그러면 이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a 플러스 c는 2고 b 플러스 d는 4고 여기서 ac 넘겨서 이항해버리면 ad 플러스 bc 플러스 ac는 마이너스 11, 그 다음에 ac 마이너스 2는 bd. 자, 요 식을 가지고 이제 연립을 할 거고요. 연립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b가 d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여기서 c는 2-a와 같고요. d는 4-b와 같으니까 이 두 식을 이쪽에다가 대입해서 정리를 해버리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b는 2.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이 항에서 정리하면. 그래서 이 식을 다시 한번 묶어서 정리합시다. 그럼 얘는 b-2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a-1의 완전제곱은 5.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정수의 차가 5가 나오는 경우는 9-4가 되겠죠. 그래서 b-2가 플러스 마이너스 3, a-1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경우의 수가 4가지가 나올 텐데, 첫 번째 a가 3이고 b가 5일 때가 있을 거고, 두 번째 a가 3, b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겠고요. 세 번째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5, 그 다음에 네 번째 a는 마이너스 1이고 b가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4가지 경우가 나오게 되는데, 그럼 나머지 여기서 이제 C값과 D값을 찾아본다면 위에 있는 요 식에다 대입해서 이제 CD값 찾아보면 되겠죠. 그럼 C는 마이너스 1, D는 마이너스 1. 그럼 여기서 C는 마이너스 1이고 D가 5, C는 3, D는 마이너스 1, C는 3, D는 5.
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근데 이 중에서 BD 중에서 B가 더 크다 그랬으니까 첫 번째 경우는 조건식을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식도 조건식을 만족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1번과 2번에 관한 경우를 나눠서 1번과 2번을 문제에서 또 해당하는 요 조건식에다가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 1번을 대입했을 때 1번을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은 마이너스 11이 나와서 1번이 가능하고요. 3번을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 13이 나오기 때문에 얘가 모순이 발생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요 1번의 케이스가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되는 거고, 그러면 R1X는 3X 플러스 5로 정리가 되고요. R2X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R1의 6 집어넣은 값과 R2의 8 집어넣은 값은 14.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되겠습니다.